바이든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가격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세계 외환 위기나 세계 경제 호황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돼 왔다는 것을 이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분양을 분석하는 TV 허준열입니다. 오늘도 칼럼 2년 전 2020년 5월에 나왔던 칼럼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대한민국 아파트 왜 폭락 위기인가? 요게 2년 전 칼럼인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다 중간중간 있으니까 제가 좀 풀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지금 아파트를 구입할지 구입하지 말아야 할지가 아주 큰 관심사예요. 예. 그래서 향후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될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 부분에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문단은 여러분께서 가볍게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과거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항상 부동산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하락에 있으면 반드시 상승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반드시 또 하락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보통 7년에서 10년 정도의 사이클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필자는 주장하고 있어요. 자, 소제목을 읽어봐 드릴게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니까. IMF 반값 부동산 거지 속출. 자, 내용 한번 이해해 보세요. IMF 때 반값 부동산이 됐어요. 아파트 가격이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동산 거지들이 속출했어요. 1997년 12월 우리나라는 IMF예요. IMF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를 겪었대요.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폭락. 뭐 아파트, 상가, 토지 할 것 없이요. 부동산 거지라는 말이 이때 생겨났어요. 네 번째 문단에서는 사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당시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까봐 부동산을 구입하지 못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부동산 전문가예요. 사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격증도 없지, 뭐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대형 유튜버들을 부동산 전문가라고 착각해서 그 믿고 투자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도 폭풍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가 기회였구나 라고 후회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제목이 뭐냐면은 폭락과 폭등 반복적인 패턴에 주목하라.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예. 지금 영끌 사람들은 아파트만 상승한 것만 봤지 떨어진 건 못 봤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아파트 값은 한번 올라가면 안 떨어진다, 서울 불패다, 많은 사람들, 처음 투자한 사람들, 연끌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IMF 파도가 찾아들면서 그래프는 우상향했대요. 바닥을 찍었던 아파트가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대요. 그래서 폭등을 하자 2005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어요. 그죠? 당신은 자고 일어나면은 1000만 원씩 오른다는 거는 다반사였으니까. 그런데 이 부분 좀 중요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3년 동안은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아파트 불패가 지금과 같이 매우 흡사했대요. 예?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규제로 위해 수많은 대책을 발표했어도 하나도 먹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도.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가 부동산 가격을 한 방에 하락시켜놨어요. 폭락시켜놨죠. 예. 이제는 부동산 폭락이 돼서 이제 머리 아픈 거예요. 예? 이제 폭락이 돼서 부동산 폭락으로 하우스프,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우스프 구제를 위해서 8.29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놨어요. 당시에도 사회적 문제로도 큰 이슈가 됐던 부동산은 안전하다, 주택은 상승한다, 지금과 같은 생각이에요. 예?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과도한 대출이 이어져 가지고 금리가 인상될 경우 이자 부담이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칼럼 내용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일정한 기간과 차이를 두고 폭락과 폭등을 하는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08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어요. 2005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어요. 또 2008년에서 2010년에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어요.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 칼럼을 쓴 기간이죠. 2017년부터 2020년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주기는 5년에서 7년 주기로 대한민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부는 항상 그때마다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나 규제 이런 방향들 같은 거 활성화를 시키려고 막 초점을 많이 맞춰 왔잖아요. 그죠? 자, 근데 결과적으로 맞춘 게 있나요? 결과적으로 맞춘 거 없고 맞출 때들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미미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세계 외환 위기나 세계 경제 호황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결정돼 왔다는 것을 이 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랬거든요. 어때요? 상황이 지금과 많이 똑같죠? 그죠? 그런데 대형 유튜버들은 빚을 내서 여러분에게 주택을 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집 사서 난 이렇게 벌었다, 레버리지를 이용해라, 지금 금리 안 오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유튜버들이 다 박살낸 거예요. 사실은 책임은 여러 군데 많이 있겠지만은 저는 대형 유튜버들도 엄청난 책임의 대부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이거 내용 아주 쉬운데도 대부분 이거 몰라요. 알려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유튜브가 오른다고 오른 거고 떨어진다고 떨어진 거 이렇게만 믿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부동산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 누구 얘기도 듣지 마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 소제목인 외환위기 오기 전 폭등이 지나고 2021년은 어떻게 될까? 라고 이제 2020년에 썼지만은 내년 2021년에 대해서 상황을 이제 쓴 거예요. 2007년에 찾아온 외환위기가 데자부돼서 내년에 현실화될 것인가? 그때처럼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이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대요. 그래서 아파트 가격 폭등이라는 점이 노무현 정부의 2005년, 2006년, 2007년 똑같대요. 비슷하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2007년에 법을 막바지에 미국 연준이 계속 금리를 인상했다는 거예요. 언제? 노무현 정부 때예요. 예? 그런데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전쟁 장기에 대비해가지고 금리를 인하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됐어요. 예? 만약 미국 연준이 계획대로 지난해 4번을 올렸다면 지금 우리 경제는 2007년 금융위기 버금가는 위기를 겪어요. 예? 그랬던 게 2010년에 예상이 했었어요. 2010년에 예상했던 금융위기가 트럼프 때문에 일단 한숨을 돌린 것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숨이 언제까지 가는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트럼프만이 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대선에서 트럼프가 저거 바이든이 돼서 연준을 올렸잖아요. 언제? 올해 2022년에 올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필자는 중국도 5년 뒤에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대요. 중국도 머지않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를 경험할 거고 아마 중국은 외환위기를 처음 경험할 거예요. 처음 경험하면은 아주 장난 아닐 겁니다. 우리도 처음 경험했을 때 IMF 때 느꼈잖아요. 그죠? 트럼프는요, 자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끌어준 거예요. 시간을.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 선택의 스위치를 누를 것이다 라고 필자는 얘기하고 있는데, 스위치가 뭐예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잖아요. 트럼프가 대선에서 지고 바이든이 대선에 성공하고 바이든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파트 가격 지금 폭락하고 있잖아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사이클이 있고 가격 폭락, 폭등 항상 그래왔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의해서, 금리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우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제가 이제는 여태까지 가격이 이제 떨어졌고 과거에 이제 칼럼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앞으로는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모될 것인가? 예? 그럼 우리는 가만히 넉넉히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시리즈로 올 테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셨으면 합니다. 진심으로요.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